법인카드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법인카드 관리대장 교재로는 107쪽이 되겠습니다. 법인카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법인카드 관리대장을 만들어 발급된 카드의 카드사, 카드번호, 명의자, 사용부서, 이용한도 금액, 관리자, 사용여부, 유효기한 등을 관리한다. 관리대장 필요하겠죠, 당연히. 법인카드가 뭐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일 테니까 이러저러한 필요한 내용 기록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작성 방법은 이것도 뭐 어떤 정형화된 뭐 원칙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회사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 기재를 하면 되겠죠. 법인카드 사용의 책임을 사전에 통지하고 분실이나 도난시 대처하기 위해서 법인카드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순번부터 쭉 비고까지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예제를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법인카드 관리대장을 작성하시오. 자, 2006년 3월 12일 날 사용자 교부 법인카드 자료. 그래서 국민카드사에서 뭐 카드번호, 명의자, 사용부서, 한도금액, 관리자, 사용 여부, 유효기간. 이건 분실했다고 되어 있네요. 어떤 얘기고. 분실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5월 17일자로 새로운 교부받은 거예요. 사내 법인카드 사용 관리자인 회계부 김준석은 영업부 요청에 따라서 신용카드사로부터 5월 15일 발급받은 공용법인카드를 홍인식 사원에게 서명을 받고 교부하였다. 카드 만들어서 이제 이 사원한테 줬다는 얘기죠. 쓰라고. 자, 이 두 가지 경우 가지고 법인카드 한번 관리대장 작성해봐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순번 1, 2, 3, 4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사. 어느 회사든 카드사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카드 번호겠죠. 카드 번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회사 이름이 기본이 이제 회사 이름이고요. 그런데, 사용자나 명의자. 요거는 이제 공용카드인 경우에는 이제 주 사용자가 쓰면 되겠고요. 공용 쓴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개인 지정에 있으면 개인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홍인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발급 주로 사용하는 사용부서. 이거는 뭐 전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5월 17일 받은 거는 이제 영업부 투자하는 거죠. 당연히 영업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관리 목적으로 당연히 이제 한도 금액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카드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관리자는 이제 여러 사람일 경우는 여기다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여기 담당자 이렇게 어떤 이름을 써놔도 되겠죠. 그렇게 되고, 사용자분은 카드도 이제 이거 뭐 없어졌다 그래서 여기 지워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전에 썼던 카드도 다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쭉 해놓고 분실, 뭐 사용, 뭐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죠. 그리고 유효기한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고란을 두고 이제 뭐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게 법인카드 관리 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카드 관리는 당연히 이 김중석이 하는 거겠죠. 법인카드 사용관리자인 회계부 김준석이 담당해서 법인카드 관리대장을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준석 책상 앞에 여러 가지 장부 중에 이게 하나가 있겠죠. 법인카드 관리대장. 노트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묶음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관리대장이. 자, 여기 관리대장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결제란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위에 담당 과장이나 부장이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매번 결제받는 게 아니고 어떤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결제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대장이에요. 아까는 이제 관리대장이고 요거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 사용하는 거는 법인카드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대장을 만들어서 카드별로 해야겠죠 당연히. 카드별로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카드 수령자를 기록 관리한다. 카드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는 총괄 한 장에다가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쭉 기록하면 되는 거고 이 사용대장은 카드별로 쓴 내용 기록하는 거니까요. 카드별로 기록을 해놔야겠죠. 작성 방법
법인카드 관리대장과 함께 법인카드 사용의 책임을 사전에 통지하고 법인카드 사용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대장을 작성한다.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런저런 필요한 내용들 쭉 기록하는 거죠. 이것도 회사에서 만들어서도 되고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사용해도 되고 어쨌든 회사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 필요에 맞추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예제를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 109쪽부터 110, 111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매출전표 2장 가지고 작성해봐라. 그렇게 이제 예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항상 그 해당되는 내용을 문제 내용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표 같은 게 제시되었을 때 표를 볼 줄만 아시면 돼요. 보면은 딱 보면 이제 복잡한데 가만히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날짜는 요 날짜고 금액은 얼마고 그다음에 뭐 요 사업자 번호 뭐 상호 요거는 이제 요 희망식당에서 썼던 얘기죠. 요 사업자 번호는 희망식당의 번호고요. 주소 전화번호 주소도 당연히 여기 관련된 거죠 지금 요거. 사용일치는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드 종류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회계부 김준석은 5월 14일 영업부 사원 홍인식으로부터 매출처 주일성의 구매부 최 누구누구와 판매 상담을 위해서 지출한 다음의 적대비 영수증을 제출받았다. 자, 이거 가서 쓴 거는 홍인식이에요. 가서 쓰고 와서 김준석한테 제출한 겁니다. 왜 썼냐 그랬더니 매출처 주식회사 일성의 직원을 만나서 뭐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밥을 7만 8천원이면 비싼 거 먹었네요. 여기 시간은 지금 1시 30분인데 비싸게 뭐 낮에 술을 마셨을 리는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우스갯소리지만은 이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5월 13일 뭐 요일도 나오겠죠. 그리고 시간, 금액. 그리고 여기 이제 품목은 안 나오죠. 지금 이제 품목도 나오는 것도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 자, 그리고 요거 이렇게 이제 받았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신용카드 사용대장에다 기록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받은 겁니다. 자, 5월 16일 날 충무부 사원 김길동으로부터 성실문구의 문구용품을 구입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받았다. 이것도 김길동이 가서 쓴 거고 쓴 영수증을 김준석한테 5월 16일 제출한 거죠. 보면은 매출전표가 아까 거랑은 틀려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승인전표, 매출전표 두 가지 형태가 우리나라에 지금 있습니다. 보면은 이것도 카드는 국민카드고 기업카드죠. 그리고 날짜는 5월 15일 날 11시 20분 했고요. 그리고 성실문구에서 했고 이거 성실문구의 인적사항이죠. 여기까지 주소까지. 그리고 쓴 금액은 일시불로 86,000원. 맞죠? 네, 8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부가세가 10% 있고요. 86,000원 곱하기 110분의 100 이게 이거고요. 그러면 86,000원 곱하기 110분의 10 그게 7,818원이 되겠습니다. 판매 금액의 10% 부가세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는 부가세가 지금 없죠. 지금 부가세가 없다는 얘기는 간이가세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없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저기 식당이니까 이제 면세일 수도 있어요. 면세일 수도 있고 간이가세일 수도 있고 근데 간이가세일 겁니다. 간이가세 음식 서비스 중에 간이가세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 문구를 파는 거는 뭐 일반적인 과세니까 이렇게 10%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회계 처리는 이제 회계 담당자니까 회계 처리도 해야겠죠. 거래처 사람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접대비가 되는 거고 이거는 문구용품이니까 뭐 사무용품비 해도 되고 소모품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법인카드 사용 대장을 적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날짜, 무슨 카드. 요거는 지금 원래 각각 적어야 됩니다. 신한카드 그러면 신한카드 하나에다가 신한카드 법인카드 사용 대장으로 가로 열고 뭐 신한카드 써갖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많이 사용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어쩌다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 장에다가 다 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각각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각각 사용은 각각. 자, 여기서는 이제 묶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카드사, 카드 번호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처, 사용 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 부서, 누가 가서 썼다는 그 얘기가 되겠죠. 이게 법인카드 사용 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무 상식이에요. 이건 이제 뭐 실제로 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법인카드 관리. 법인카드를 부서관 또는 부서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필요한 장부가 법인카드 관리대장, 법인카드 사용대장, 관리대장, 사용대장이다. 그리고 법인이 비용 지출 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정규 증빙 영수증으로서 비용 인정 여부에 문제가 없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회계 처리, 법인세 계산할 때 비용 인정받으려면 법인카드로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개인카드 가서 쓰고 영수증 가서 이렇게 갖고 오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비용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해야 되는 거고, 공용카드는 카드 관리대장에 카드의 기본 내용과 사용자 등을 기록해서 관리하고, 사용대장에는 지출 내용 등을 기재해서 관리한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대장 대신에 카드 명세서를 첨부해서 책임자의 결제를 받을 수 있다. 명세서만 모아놔도 이제 그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사용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인카드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그리고 특이한 사유로 지출하거나 그 다음에 사용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별도로 승인을 듣게 한다는 것 등 그런 것들 내부 규정에 반영해 놓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직무문제평가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게 되어 있는 건데 문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2006년도 4월 23일 날 사용자금의 법인카드 자료 그래서 하나카드에서 받았고요. 명의자는 김가불이고 생산부 500만원 관리자는 김대한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가 이제 김대한이라는 얘기겠죠. 분실했다. 네. 6월 19일 날 사용한 것 관리부 요청으로 6월 17일 발급받은 공용카드를 교부하였다. 이제 관리대장이니까 이제 그 카드 만들어서 준 거 기록하는 얘기죠. 보시면은 아까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관리대장을 기록해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문제 부분입니다. 사용대장입니다. 회계부 김대한은 7월 19일 날 생산부 사원 김가불로부터 생산부 직원 단합을 위해서 지출한 다음의 회식비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제출받았다. 날짜가 7월 18일이고요. 8시 15분에 사용했네요. 그리고 사용한 곳은 요 성공식당 6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97,000원. 부가세 이렇게 있고요.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죠. 회계 처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 회식이니까 복리후생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지급금 되는 거고. 회계 처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회계 처리 나오니까 또 이제 또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부 사원 홍길동으로부터 계산기를 구입한 영수증을 받았다. 날짜가 8월 24일 13시 30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판매한 문구점이죠. 그리고 금액은 3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성을 하면은 법인카드 사용대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재 114쪽이에요. 3번 법인카드 사용대금의 정산. 실제로 법인카드를 가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해서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영수증이 이제 들어왔으면은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번 법인카드 사용 범위 확인. 법인 및 개인 사업자는 비용 중 많은 부분을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지출한다. 이러한 카드를 통한 비용 지출은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업무 관련 경비, 업무 무관 경비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법인카드 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해서 사업과 무관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자, 사용 범위와 사용 제한입니다. 이건 대부분 기업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카드의 사용 범위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업무랑 관련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부당 사용과 도덕적 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크린카드 제도라는 게 있는데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은 크게 사용용도, 사용시기, 사용장소로 제한한다. 사용용도 업무 관련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업무와 관련. 업무와 관련없이 썼으면은 그러면은 사장님이 갖다 쓴 거 사장님이 상여금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럼 사장님이 나중에 소득세 더 내는 거예요. 사장님이 월급 형태로 가져가서 쓴 거다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업무랑 관련 없이 썼으면. 업무 무관 사용 시 사용자의 소득으로 계산해서 소득세가 증가한다. 그 사람이 갖다 쓴 거, 그 사람이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업무랑 관련해서 쓰면은. 그럼 그 사람은 세금을 더 소득세나 뭐 더 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계 처리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용 시기, 심야 시간, 주말, 공휴일은 제외. 주말에 뭐 업무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공휴일도 그렇고 심야 시간도 그렇고. 물론 이제 접대비 같은 거라면은 업무가 끝난 다음 시간이 맞겠죠. 업무 끝나고 이제 뭐 만나서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심야 시간이나 주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면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제를 받든가 아니면은 객관적인 징배를 받든가.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학교에서도 이제 각종 그 비용 처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증빙으로 증빙 사진을 제출한다. 사진. 영수증 플러스 사진까지 회의하고 있는 사진. 흔히 그냥 인증샷이라고 얘기하죠. 인증샷. 모여서 회의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사진까지 해서 같이 첨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용 처리하려면은 그렇게 좀 엄격하게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도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그리고 이제 뭐 도박하는 뭐 그런 거겠죠. 이제 그냥 뭐 술 마시고 노는 뭐 그런 측면 뭐 그런 데가 되겠죠. 근데 그런 거는 제한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 용도, 시간, 장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크린카드 얘기 나왔었죠. 여기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공공기관 직원들, 공무원하고 공기업들 직원들은 크린카드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기업 활동하는 거니까 그 카드를 사용하긴 해야 되는데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잖아요. 개인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크린카드라는 거를 크린카드 제도죠. 그러니까 카드가 뭐 크린카드가 아니고 카드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그거를 크린카드 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크린카드란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건전 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를 말한다. 사적인 용도나 불법적인 업소에서 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지하는 업종, 업태 결정해갖고 크린카드 비인번호를 이용해서 카드 승인 블록을 걸어서 제한을 하고 있다. 아예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결제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까지 하는 것 크린카드라고 얘기를 하고 크린카드 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 제한되는 곳이 유흥업종 이러이러한 곳이요. 그냥 노는 곳이죠. 그냥 흔히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위생업종 이것도 업무랑 관련이 없죠 지금. 미용실, 피부 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 이런 거 그냥 개인이 이제 하는 거죠. 레저 업종, 골프장, 노래방, 뭔지 모르겠네요. 뭐 사교춤, 그다음에 사행 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그다음에 성인용품, 뭐 총포류, 저기 그 엽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허락받고 아마 이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냥 허가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시기 장소가 제한이 되죠. 이것도 총포류 같은 것도 그리고 그때에만 경찰서에 총을 맡겨놨다가 허가되는 시기에만 총을 찾아서 가서 사냥을 하고 다시 갖다 맡기고 하면 우리나라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이런 데 가서 쓴다는 건 뭐 말이 안 되겠죠. 여기는 크린카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사용 범위 확인하는 거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 대금 정산하는 겁니다. 이제 영수증을 받았으면은 이제 회계 처리하고 기록을 해야겠죠.
법인카드 사용대금의 매달 결제일은 기업이 선택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다. 다른 결제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제일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결제일이 뭐 1일, 뭐 5일, 14일, 뭐 25일, 27일, 그 다음에 말일도 있고 막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 결제일은 이제 기업에서 지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개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로 이제 월급 관련되면은 월급일이 뭐 25일이 많죠. 그럼 카드 결제일은 되게 27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급여가 들어온 다음에 빠져나가는 게 뭐 보편적이라고 봐야겠죠.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7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은 뭐 기업에 맞춰서 또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관리 목적이라 그러면은 한 달 사용한 거를 1월 1일부터 뭐 한 달간 10월이라 그러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금액을 뭐 11월 제가 지금 얼핏 알기로 이제 11월 14일 정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놓으면은 한 달 사용 기준으로 해서 결제하는 걸로 하면은 뭐 관리하기가 조금 편리하겠죠,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회계 담당자가 관리 편의에 맞춰서 이제 결제일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에 대한 얘기예요. 법인카드 사용 직원으로부터 회사 업무상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으면 적절한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기록한다. 차변에 이제 비용 기록하고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미지급금은 다음에 준다는 부채 계정 아니에요. 이건 이제 카드로 사용한 거니까 카드 대금은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다음 달에 빠져나가잖아요. 카드를 오늘 사용했어도 대금은 다음 달에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가 해당 계좌의 결제일에 자금을 인출했을 때 미지급금을 제거한다. 실제 이제 돈 빠져나가면 그때 이제 다시 미지급금 없애주면 되겠죠.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차변 계정 과목은 대부분 비용의 분류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만약에 생산직 직원이 사용하면은 제조 원가가 되겠죠. 생산직 직원이 사용을 했으면은. 그리고 간혹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소액이 비품, 소모품이 되겠죠. 주로.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오는 경우도 있긴 있을 거예요. 기업 규모에 따라서. 어쨌든 뭐 소모품이 가장 많겠죠. 그리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 자주 사용하는 건 다음과 같았어요. 계정 과목을 설명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정 과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푸는 거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